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저희 마지막 이 목동에서 설명회했을 때는 날씨가 엄청 추웠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거의 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회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논술 강사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요. 시대인재에서 논술을 가르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시대인재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께 좀 자랑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작년에 저희 정규반 친구들 얼마나 대학을 잘 갔는지 그런 거 좀 자랑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는 이 논술로 대학을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논술로 대학을 가기를 힘들어하는 건지, 그럼 저 반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요 하고 가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고 가셔도 괜찮으십니다. 자,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지금 제가 올해 좀 실적으로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뭐 카대, 의대, 연대, 치대 좋은 학교들을 아이들이 많이 갔지만 건국대, 수의대가 전국에서 논술로 6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중에 3명이 저희 정규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5명을 논술로 선발을 하는데 저희 반에서 2명이 합격을 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저번 설명회 때는 저희가 이제 막 한창 자료가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애들이 막 합격을 하고 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작년 자료로 말씀을 드렸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올해 간 친구들 자료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요 저번 설명회에 나는 왔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번 설명회에 참여하셨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거의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논술에서요. 요거 제가 항상 모든 설명회에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논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떨어졌어요. 논술은 원래 좀 천재적인 애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논술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춰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학교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고대 자료가 있으면 4합 8등급이기 때문에 참 보여드리기가 좋을 텐데 고대에서 공개를 해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된 학교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과 중에서 일반적인 공대 중에서 가장 최저가 높은 곳은 고려대학교죠. 4합 8등급. 그 다음으로 최저가 높은 곳이 3합 6등급입니다. 그래서 3합 6등급 정도. 3합 5등급도 있잖아요. 3합 5등급도 있기는 한데요. 성대 중에 이제 몇몇 과들이 이제 그런 최저를 가지고 조금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합 6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 일반적인 공대, 중앙대학교 일반적인 공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런 데의 처음 경쟁률은 보통 이제 한 60대 1 정도에서 한 8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이 너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를 통과하는 아이들의 비중을 보셔야지 되세요. 왜냐면 이게 실제 경쟁률이 60대 1이 아닙니다. 실제 경쟁률은요, 최저를 맞추고 나서 통과를 한 아이들끼리의 경쟁률인데 실제로는요, 최저를 너무 많은 친구들이 못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합 6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죠. 근데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2합 5등급을 잠깐 좀 보고 오실게요. 2합 5등급인 학교들은요, 너무 많아서 제가 언급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국대, 경희대, 뭐,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2합 5등급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 2합 5등급이라고 하면은요, 하나가 2등급, 하나가 3등급 정도 나오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최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 그러면 삼합 5등급 정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삼합 5등급 정도에서는요, 최초 경쟁률이 80대 1 정도였다 하면은 실제 경쟁률은 10대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요 자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은, 이제 지금 성균관대의 몇몇 학과들이 삼합 5등급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대에서도 좀 최저가 낮은 학교들이 삼합 5등급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최저를 애들이 통과를 요거를 맞춰주는지를 그 학교에서는 공개를 해준 바가 없고, 요거는 이제 옛날 중앙대학교 최저입니다. 그때 자료를 공개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면 4합 8등급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정도가 예측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최초 경쟁률이 80대 1이었다. 그럼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에서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공개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최저를 이렇게 가지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공대고요. 요게 이제 의치한약수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일단 의대를 먼저 좀 보실게요. 의대 중에서요, 최저가 뭐 3합 4등급이다. 그러면은 112만 맞춰주면 되죠. 요런 데는 사실 원서가 남지 않으면은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요, 112 정도는 사실 의대 정도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잘 맞춰줄 수 있는 최저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저를 맞춤으로 인해서 이 경쟁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춤으로써 경쟁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를 하시려면 최소한 그래도 4합 6등급이나 4합 5등급 정도 되는 요런 데가 이제 중앙대학교 의대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자,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학교에서 실제로 공개를 해준 바가 있는 자료입니다. 처음 경쟁률이 300대 1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경쟁률은 30대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90% 정도 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이들을 지금 15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요게 이제 사실 저희 반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는 해요. 특히 작년에 좀 많이 심했죠. 왜냐하면은 6월 달에 영어를 너무 쉽게 내버리는 바람에 6월 달에는 영어가 20%가 1등급이 나와버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3%가 1등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학교에 논술 시험을 못 보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정말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재종을 꽤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종 애들을 보면은요, 6, 9월은 참 잘 나왔는데 수능에 가서 삐끗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목동에서 기숙으로 이제 아이를 보내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 단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이를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숙을 찾아오실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목동 단과에서 설명하고 수업하고 있을 때 오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삼수인데 얘가 6, 9월은 고3 때도 그렇고 재수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잘 봤는데 수능에서 꼭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 상담하실 때 6, 9월이 잘 나왔다고 해서 2학 때만 절대 상담하시면 안 되고 얘는 아마 메디컬만 가겠다고 할 건데 실제로 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스카이 정도 가도 저희는 만족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애가 아마 메디컬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할 거다. 근데 부모님이 좀 설득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설득을 해달라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요. 6, 9월은 또 나왔는데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아이들의 비율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좀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은 바로 약대예요. 자, 약대 같은 경우에 또 최저가 높은 데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4합 5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대랑 최저가 다른 점은 의대는 탐구를 평균으로 하고요. 약대는 탐구 둘 중에 잘한 거 하나. 그러니까 약대가 조금 더 널널한 최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최저가 약대가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대 최저를 다 맞추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약대를 잘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슷한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 의대 지원하는 애들이 90%가 최저를 못 맞췄다. 그럼 약대는 한 95%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고 있지 않을까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공개된 자료는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공개된 자료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는 대부분의 내가 주변에 논술로 붙은 애들이 없어 라고 하는 애들의 대부분은요. 사실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그에 참여를 하는 것부터가 의미가 있는데 리그에 참여를 하지 못한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좀 알아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어떤 어머니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저만 맞추면 되냐?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최저를 맞추고 나면 이제 좋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일단 리그에 참여를 하지 못한 애들 중에서 근데 저한테 올 때는 최저를 맞추지 못했어요. 최저떨이에요. 라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 집단에 있거나 아이들 집단에 있을 때는 최저떨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능 점수가 나왔는지가 예측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 최저떨이다. 그럼 얘가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2,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수능으로 어느 정도 학교를 갈지가 예측이 돼버려서 이 아이의 수능 점수가 거의 공개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논술 떨어졌어. 원래 논술은 붙기 힘들어.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최저떨이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특히 자기 같은 집단 안에 계실 때에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최저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6, 9월에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까스로 맞춘 학교 말고 6, 9월에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 왜냐하면은 작년에 영어와 같은 일이요. 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국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수학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탐구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6, 9월을 넉넉하게 맞춘 곳 위주로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6개의 논술 기회가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 날아가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막 6개를 이제 수시를 쓰시면 그중에 4개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조차 못 보러 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문제점 짚어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은 최저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보시는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최저를 못 맞춘 친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일수록 이 과마다요. 합격하는 점수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존에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대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의치한학습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왜 연대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연대는 그 논술로 치대 애들을 뽑게 되죠. 그러면 연대의 목적은요. 연대 치대 시험지랑 일반적인 공대 시험지랑 다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연대에서의 목적은요. 연대 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만점이 나오는 시험지가 없도록 난이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만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도대체 누구를 뽑을 거예요? 연대 치대. 그러면 물론 다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학 실력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연대는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도 없죠. 거기다가 연대 치대라는 여기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만점을 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되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낮은 과는 굉장히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대에서 가장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 그리고 천문우주 이런 데가 좀 낮은 과라고 논술에서 커트라인이 낮은 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합격해가지고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수강 후기는 이렇게 푼 문제가 없는데 합격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면요. 연대처럼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과는 30점대의 점수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연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90점대까지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게끔 점수가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 어디는요? 다 그 사이에 끼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신소재는 좀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좀 낮은 곳에 있고 화학과 이런 데는 이게 좀 중상위권 정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연대 시험에서 한 5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전자공학과가 아니면 안 쓰겠대요. 그럼 이건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지 되세요. 50점으로 연대 시험 100점 만점 중에 5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할 만한 과에 써야 되는데 보통 이걸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연대니까 같은 시험지니까 뭐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그러면은 취직이 잘 되는 뭐 전기, 뭐 화학, 뭐 생공, 신소재 이런 데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요. 우리의 목표는
정시보다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왜 정시는 이 맞춰서 가시잖아요. 내가 나온 점수에 내가 만약에 이 나온 점수가 전기공학과나 신소재가 안 돼요. 그럼 거기를 안 쓰시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논술은 과를 어마무시하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유명한 과들, 가고 싶은 과들은요. 거의 만점 받아야지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공대 중에서도 신소재, 전기, 그리고 뭐 신소재, 전기, 화공 요런 쪽들 있죠. 요런 쪽들 반도체, AI 요런 쪽들이 이제 좀 점수가 많이 높아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낮게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낮게가 아니에요. 정시보다 잘 갈 수 있게 쓰면 돼요. 그런데 정시 점수가 여기에 있으면 논술로 한 요 정도를 써주시면 되는데 정시는 여기에 있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술을 여기에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9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충분히 뭐 연대를 붙을 수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얘의 실력은 100점 만점에 연대 시험으로 5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가 써야 되는 과는 생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구 시스템, 대기, 천문 우주 이제 요런데 생명과학 요런 데들을 조금 써줘야 되는 친구인데 거기서 이제 신소재를 써버리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과를 썼으면 합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도 이제 요 친구가 연대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를 좀 대기과학과가 보통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대기과학 정도로 하나 써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대신 원서를 접수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하고 과를 높여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기 번호를 2번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속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러면 대기를 썼으면 사실 붙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멘붕이 온 친구도 있었고 정말 과별로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 친구도 목동에서 간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무조건 낮게만 쓰라고 하냐? 절대 아니에요. 이제 목동 고등학교였는지 양정 고등학교였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6, 9월 수학이 둘 다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1월부터 논술을 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보니까 논술을요 엄청 잘 써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 6, 9월 둘 다 4등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저기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다 인서울 쪽만 좀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논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어머님이랑 이 친구한테 9월에 최저가 없는 연대 낮은과랑 시립대 낮은과를 6개, 어차피 6개 다 논술로 쓸 거니까 4개 정도는 너가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하고 2개 정도는 연대 대기과학과랑 그 다음에 시립대 좀 토목이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좀 낮은 데를 하나 써보자. 그리고 이제 얘네 어머님께서 또 학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연대는 생각도 안 해보셨는데 제 입에서 연대가 나와서 너무 놀라셨대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원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제 조카라면 저는 연대를 한 장 쓸 거예요. 라고 하니까 좀 고민하다가 쓰셔서 그 친구가 연대를 붙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수능에서도 수학을 4등급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낮게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가능성이 보이면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학교 이름이 제 입에서 나갈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손해보는 원서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손해본다는 게 충분히 정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논술로 굳이 원서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 문제점 2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저를 사실 너무 못 맞추기 때문에 논술로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나의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공대 좋은 과 이런 데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술로 좀 떨어지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좀 합격을 할 만한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보다는 잘 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원서를 좀 쓰셔야지 되는데 보통 내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은 얘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강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이들 9월에 논술 원서는 다 제가 전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근데 같은 등급을 받고 같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고 얘가 같은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논술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친구들은 높게 쓸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낮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요것도 나중에 다 원서 쓰기 전에 어머니들께 설문조사로 넣을 건데 올해 삼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경희대 밑으로 가면은 그냥 재수할 거예요. 어머니랑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탠스가 좀 달라요. 그럼 이제 요 경희대 밑으로 가면 재수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굳이 그 밑으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올해 삼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조금 낮은 학교와 낮은 과들로 안전하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아이들마다 사실 이 원서가요. 다 첨예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이제 학생 수도 많았고 그리고 논술을 좀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수강생이 가장 많을 때가 정규반이 550명이었습니다. 그때 550명의 원서를 다 논술 원서에 대해서는 다 써드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550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6장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3000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합격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반에 제가 가르친 애들만 논술로만 이 191건을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물론 뭐 제가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원서를 아주 예쁘게 쓰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요. 9월 모평 보고 나서 이 원서 쓰기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원서를 이제 다 쓰셔야 돼요. 수시 원서를. 6개를 다 쓰셔야지 되시거든요. 아마 작년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예요. 그때 머리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아이들과는 대면 상담으로 논술 원서를 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는 카톡만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은요, 제가 맨 처음에 강사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 어머니랑도 대면 상담과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당장 일주일 뒤까지 원서 마감이에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논술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할 만한 곳에 써야 되는데 얘가 중학교 때 얼마나 수학을 잘했는지부터 보통은 출발을 하십니다.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 보통 그리고 얘가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아이들이 상담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당 한 번만 상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저는 이런 학과랑 이런 학교를 쓰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학교는 좋은데 과가 높다. 낮은 과 중에서 골라봐. 낮은 과 리스트는 제가 나중에 그 논술 입시 자료만 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골라봐. 음영친 과들 중에서 골라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번씩 체크가 들어가요. 그러면 또 자기가 바꾼 걸로 또 검사 맡아봐야 되죠. 그리고 또 지원하기 전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생명 시스템보다는 생명과학과는 좀 많이 높나? 그럼 당장 물어볼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카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학교 누구 어머니신데 생명 시스템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생명과학을 쓰는 건 좀 어떤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핑퐁이 들어가서 원서를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상담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거를 좀 찍어왔는데 이게 조금 해상도가 별로 안 좋게 찍혀가지고요. 제가 해상도를 높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메모리가 없다고 컴퓨터가 안 돼 버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실제로 상담했던 작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원서 상담이 들어갔는지를요. 잠깐만 여기 있네요.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친구 거 이제 좀 상담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처음에 저는 시립대, 중학대, 한양대, 성대, 뭐 서강대 요렇게 가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요. 저 의대 쪽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는요 사실 상담할 거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어차피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췄고 그리고 최저 맞췄는데 논술 정시로 충분히 지금 스카이 이상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의대를 써주기 때문에 사실 상담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학교가 다양할 때 상담할 내용이 조금 많이 생기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한양대학교를 네가 쓰는 거는 좋은데 이 친구 지금 반도체공학과 가고 싶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친구 논술 성적을 보니까 반도체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고 싶은 과 중에서 제일 경쟁률 낮은 과 쪽으로 좀 마지막까지 경쟁률 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조언이 들어간 상태. 시립대학교는 전컴이 조금 셀 것 같아서 토목이나 환경이나 공간 정보로 좀 생각을 해봐. 중앙대학교 전자전기 요 정도는 소신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를 낮게 쓸 거라면 요 정도는 한번 써보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전기전자공학 대신에 공학 계열 쪽으로 쓰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건국대 전기전자는 이거는 수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굳이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했어서 지워버렸고, 서강대학교 시스템은 요거는 좀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요런 형태의 상담이 아이들마다요.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는 또 뭐 연고한, 성, 건, 경 요렇게 지금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랑 경희대를요. 제가 이 친구는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얘는 오히려 더 지금 6, 9월 모의고사가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라고 한 게요. 얘는 좀 많이 무서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가야 되는데 자기가 혹시나 수능에서 실수를 할까봐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 그러면 건국대랑 경희대를 쓰기는 하되 어차피 시험 너무 잘 봐버리면 안 보러 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얘는 얘보다 성적이 더 좋지만 얘는 건대나 경희대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생이 뭐 지금 현역이고 재수할 생각도 있고 뭐 경희대 밑으로 가면은 뭐 재수할 거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상담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 사회시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이제 수능 전에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뭐 고대, 한양대, 성대, 건대, 경희대 요 때는 뭐 다 써도 돼요. 수능을 너무 잘 보게 되면 안 물어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요 친구 지금 보면은 지금 9월에 탐구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백지로 남겨져 있는데 112가 뜨고 있거든요. 그럼 탐구가 요런 식으로 좀 잘 나왔을 경우에는 연대 점수를 초과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연대를 쓰면 이게 납치가 돼버리는 수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연대가 만약에 되더라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나중에 혹시나 네 점수가 남아서 서울대가 조금 아쉽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가 좀 많이 후회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연대는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도 좀 이렇게 상담이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상담이 모든 친구들한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거는 또 물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건국대나 경희대를 굳이 쓰자니 점수가 좀 아까운데 애는 좀 무서워하니까 그 건대나 건국대, 이 경희대나 건국대 둘 중에 하나만 쓰고 하나 정도는 메디컬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메디컬을 쓰게 된다면 어느 학교를 추천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애기 지금 성적을 보니까 지금 뭐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메디컬은 못 쓸 것 같고 한 3합 4등급이나 3합 5등급 정도의 그런 데를 욕심 없이 쓰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쓰셔라.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메디컬을 물어보셨다면. 왜냐하면 메디컬을 쓰게 된다면요. 아주대학교 약대 경쟁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10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최저가 많이 높지 않은 의약대, 의치한약수를 쓰신다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수능에서 스카이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욕심 없이 쓰는 거야. 라고 쓰시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앙대, 의대나 약대처럼 4합 5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저가 빡센 곳이 연대 미래 캠퍼스 의대입니다. 거기도 좀 최저가 많이 빡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3합 4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는 의대나 3합 5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는 약대는 정말 그냥 마음 비우고 쓰셔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대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쉬운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가 수의대 포함해서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건대의 일반적인 공대도 한 80점대 정도로 합격을 하고 수의대도 한 80점, 90점 정도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쉬워버리면 다 같이 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고 연대처럼 문제가 많이 어려워버린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과는 30점대의 점수에서부터 가장 높은 과는 90점대의 점수까지 그런 식으로 좀 나눠
많아서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카페에다가 지금도 좀 자료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원서 쓰시는 팁 같은 것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원서 예쁘게 잘 쓰시고 저랑 같이 잘 이렇게 고민해서 쓰시면은 특히 좀 오래 들었던 친구들이 좀 결과가 좀 좋습니다. 보통 이 합격자들을 차지하는 아이들은요, 거의 다 1월부터 최소한 3월부터 들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의 합격자들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좋든 싫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답안지를 1시간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봤고요. 그리고 수업 배우는 내용도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 아이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좀 대부분의 좀 좋은 합격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좀 1월부터, 최소 3월부터는 좀 들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요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요,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요, 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제가 얘가 미적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요 정도 푸는구나. 어려운 문제는 요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쉬운 문제인데 계산만 어려웠을 경우에는 요 정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요, 아이들의 좀 수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공대까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공대까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이 제가 보는 자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단원에서 자기가 몇 점 받았는지,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보는 자료죠.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가 어느 단원에서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이제 요런 자료들이고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걸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상위 50% 평균보다 점수가 훨씬 뭐 낮아요. 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상위 50%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위 50% 평균이라는 게 전국 기준이 아니라 재학생 기준이거든요. 그럼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같이 보여드리냐면, 요걸 같이 보여드려요. 그 매번 시험 보실 때마다. 첨삭은 매주 들어가요. 근데 저런 종류의 두꺼운 성적표가 나가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실제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 너희들의 선배가 이 시험지에서 몇 점을 맞아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학교를 갔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2월 봉투 모의고사에서 최고 낮은 점수가 75점에서부터 93점까지가 갔었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8점에서부터 68점까지가 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점수 차이가 굉장히 좀 그 스펙트럼이 넓죠. 근데 실제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낮은 점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자료를 조작하고 싶었어요. 너무 낮은 점수들이 많이 보여서요. 근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서 한 50점 정도를 받았어요. 너무 낮은 점수 같아요. 근데 사실 보시면 50점 받고 연대 간 친구들도, 서강대 간 친구들도, 성균관대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시험지에서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근데 보시면은 30점짜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적인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단 논술에서 제가 내는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쉬운 문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를 드리면 아이들의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게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하신 거. 확통기하 미적 다 해야 되느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학교 기준이에요? 홍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실 생각이시라면 다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통기하 미적이 안 나오는 학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홍대 이상의 학교 중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미적도 출제가 안 돼요. 수 1, 2까지 출제됩니다. 그 얘기는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어머, 그러면은 성대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성대 문제 보여주는 순간 그냥 기하랑 확통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지금은 그나마 한 2, 3년 전보다는 좀 문제를 쉽게 주고 있는데 성대 문제가요. 범위가 작아진다고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범위는요, 넓혀도 문제를 쉽게 낼 수 있고요. 좁혀도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입시 설명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논술을 지원을 이렇게 잘들 안 하려고 하는데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니까 제발 좀 지원을 해라.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낮은 점수로 합격한다. 라는 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대학교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 확통기하 하기 싫으니까 성대만 지원할래. 성대 문제 보여주면 그냥 확통기하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확통기하 미적 다 배워야 된다는데 홍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다 배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잠깐 실적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어머니. 저희 이제 카톨릭대, 의대, 연대, 치대 이렇게 동시 합격한 애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친구예요. 이 친구는 1월부터 들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수능 수학이랑 내신 등급 얼마였는지. 근데 이제 그나마 올해는 좀 애들이 대답을 많이 해줬는데요. 빵꾸는 왜 뚫려 있는 걸까요? 이것은 죽어도 내 내신과 수능 등급만큼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등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 수리논술은 1등급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면서요. 아니에요. 의치 한약수도 2등급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럼 의치 한약수도 2등급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등급은 2등급입니다. 일반 공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합격하는 애들은 2등급이에요. 왜냐하면요. 1등급 자체가 4%밖에 없거든요. 수학 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급 자체가 4%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2등급대에서 논술은 가장 많이 합격을 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가장 좋은 성적만 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엑셀 파일로 나간 거 일부러 제가 홍대까지 좀 다 뽑아놨어요. 다양한 학교에서 애들이 어느 정도 점수대로 내신 등급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라고 일부러 학교 좀 지금 현재는 관심 없으실 학교까지 좀 많이 좀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신은요. 논술에서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신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많이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뭐 휘문고라든지 아니면 상산고, 이제 이런 친구들 중에 진짜 내신이 7, 8등급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요, 내신이 한 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내신이 1등급인데 논술에서 좀 더 유리한 학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는 내신이 4.5등급이에요. 논술 어디 써야 돼요? 아무 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5등급이 넘어가면 학교 한 4군데 좀 쓰지 마시고 6등급이 넘어가면은 또 쓰지 말아야 될 학교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등급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다. 진짜 그냥 논술 점수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끔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선생님이 내신 거의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 내준 거를 보니까 논술 60%에 내신 4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한 얘기랑 다르잖아요. 그 40%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1등급이 40점 만점, 2등급이 39.98, 3등급이 39. 요게 지금 서강대학교 제도입니다. 3등급이 39.96, 4등급이 39.94. 이런 식으로 한 7등급까지 그렇게 떨어뜨리다가 갑자기 8등급 가서 30점, 9등급 1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신의 비율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얘가 요거를 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내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예, 지금 보시면 1등급 10점 만점, 2등급 9.96. 그러니까 1등급인 애가 100점 만점에 논술시험지에서 시작을 할 때 지금 7등급인 애는요 99.6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1등급인 애랑 7등급인 애가 100점짜리 시험지에서 맨 처음에 0.4점 차이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중앙대학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사실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말 나온 김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또 전체 평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 잘한 과목 몇 개의 평균으로 내신을 또 보기 때문에 내신은 진짜 안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요것도 좀 잠깐만 좀 보실게요. 네, 요게 최초 경쟁률 잠깐만 요 의대 보시면은요. 최초 경쟁률 200대 1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 경쟁률이 진짜 최저 맞춘 아이들끼리의 경쟁률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한 30대 1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의대 최저를 못 맞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자연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5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이게 이제 최초 경쟁률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경쟁률 보시게 되면 14대 1이죠. 그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애들만 최저를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런 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잠깐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 2월 달 수업에서는 수 1, 2, 수 상하,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진도가 조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기하 개념을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기하 개념 시작하고 미적분은 실전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사실 완벽한 2달치 수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내신 휴강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주간 중간고사 내신 휴강 기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복귀해서 다시 미적분 기하 실전 수업, 물론 이 안에는요 수 1, 2, 수 상하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걸 다 여기다가 쓰자니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확통 개념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미적이랑 기하랑 확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되세요. 그런데 3월에 같이 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미적은 한번 끝난 상태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정도는 될 수 있는 미적 상태에서 오시면 이때부터는 이제 기하 같이 시작할 거니까요. 그리고 기하가 개념이라고 하면은 진짜 저희 뭐 내신에서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논술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사실 1년 스케줄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5, 6월 진도가 얘도 충분한 2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휴강기간 3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충분한 2달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7, 8월 달에 바로 실전 들어가서 9월에 연대 시험 보러 가셔야지 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당장 9월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배우고 가기가 좀 많이 빡빡한 이런 스케줄이 커리큘럼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하는 방식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 교과서 내용의 증명부터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제가 이 증명 내용을 1년 동안 3번을 복습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외우지 않거든요.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숙제로 돌린다고 해서 애들이 외우지 않기 때문에 1, 2월 달은 숙제로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서 쪽지 시험을 전수 쪽지 시험을 보면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12문제씩 외울 거예요. 일주일에 12문제씩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 문제의 수는 160문제입니다. 이 160문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주일에 12문제씩 외우면서 시험 보면서 가는 거는 솔직히 안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만하고 세 번째 복습 들어갈 때는 이제 랜덤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만,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공식은 다 알고 있어도 증명해보라 그러면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학교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애들이 아니라 얘가 진짜 좀 제대로 공부를 한 애인지를 테스트하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교과서 내용 증명해 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 증명해 보는 문제는 아주 높은 학교에서부터 의치한약수에서부터 인서울까지 다 공통적으로 좀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하 개념 배우고 확통 개념 배우고 7, 8월 달에 실전 수업 들어간 다음에 바로 9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되는 이런 빡빡한 스케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부모님들 요런 친구들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올해 진짜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친구거든요. 올해 친구인데 어쩜 이렇게 국어가 안 나올 수가 있는지.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은 수학은 1, 2등급이 이렇게 6월 달에 나왔는데 국어가 막 5, 6등급, 지금 영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3등급이 나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 짙은 색 그래프가 얘가 실제 제 점수 그 논술 모의고사에서 받아온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교는 일단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3합 7등급인데 그거를 또 어떻게 맞추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논술도 너무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 근데 문제는 얘는 정시로 넘기면 정말 큰일 나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정말 거의 지방대도 갈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일단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 강북에 있는 서라벌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좀 내신 얻기 힘든 학교.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6개 다 논술로 쓰는데 일단 솔직히 연대가 좀 아까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연대를 하나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시립대도 최저가 안 들어가죠. 시립대도 하나를 쓰고 그리고 한양대도 3합 7등급을요. 너무 겨우 맞췄죠. 그래서 참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쓰면은 좀 아까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양대 하나 쓰고 2합 5등급인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정시로 넘기면 정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서울급으로 하나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는 너무 다행히 안타깝게도 연대는 떨어졌고요. 한양대학교를 어떻게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과도요. 제가 너는 지금 한양대학교를 합격만 시켜주면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낮은 공대, 건설환경공학과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반도체가 아니면 안 되겠대요. 근데 어머니 진짜 이런 경우가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원서를 쓸 수 있으면 여기서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리고 어머님들도 고집이 세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난 모르겠고 나는 건설환경공학과라고 했어. 반도체도 솔직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시로 넘기면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얘가 좀 낮은 과들로만 쓰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는 그러면 선생님 다른 건 다 낮은 과로 쓸 테니까 한양대학교는 반도체로 쓸 거예요. 라고 해서 그래. 근데 정말 너무 다행이요. 수능에서도 3합 7등급을 겨우 맞춰가지고 다행히 고기를 합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연대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성적이면 연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친구들이 이렇게 좀 수강 후기도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상당히 좀 길게 나갑니다.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길이 분량의 문자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는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나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내가 오늘 뭐를 공부를 했는지 좀 복습을 하면서 좀
되짚어보기 위한 그런 걸로 조금 드리고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는 부분, 이 아이의 이번 주 숙제 달성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의 숙제, 그리고 뭐 기타 공지 사항들, 이제 요런 것들, 요 별 붙인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는 부분, 그리고 요게 그날 나간 진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학원에 가서 뭘 배우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지금 15년째 가르치고 있지만은요, 이 애들이 보면은 이 원서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쓰셔야지 되냐면은요, 수능으로 6, 9월에 제가 그것도 다 조사를 해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요, 이 원서 상담할 때 제가 뭐를 다 조사를 좀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6, 9월 이제 그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시면은요, 메가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요런 데에 정시 예측 서비스라는 게 떠요. 그래서 보시면 메가스터디에 넣어본 정시 예측 학교, 그리고 컨설팅에서 받은 학교, 요런 것들을 다 써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6월을 만약에 수능에서 받았다면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학종은 못 봅니다. 저는 논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전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학종 컨설팅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안전, 소신, 적정으로 받아왔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학종에서 안전으로 받아온 학교가 있어요. 그럼 거기보다는 논술을 높은 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이랑 9월 정시에서 고랑 좀 비슷한 학교도 논술에서 하나 정도는 쓰기를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9월에는 또 나름 잘 봤는데 수능 가서 확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막상 이거 정시랑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 보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은 논술로 이거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교들이요. 되게 아쉬운 학교들이 사실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원서는 나중에 내가 3합 5등급을 맞췄으니까 나는 약대 써야지. 3합 4등급을 맞췄으니까 의대 써야지.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다 떨어집니다. 보통 수시는요. 6개 쓰시면 6개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높은 좋은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가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합격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제가 한 해에 평균적으로 한 400명 정도씩 15년을 한 6,000명 정도를 원서를 좀 써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좀 많이 따라주시면은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보내셨을 때 나중에 그래도 참 아깝지 않게 잘 보냈다. 이런 결과를 좀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목동 시간표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저희 기숙학원이 처음 오픈을 했잖아요. 시대인재.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 애들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참 불쌍한데 잘해주겠다고 걔네들을 제가 원서를 다 써줬거든요.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애들만 해주기로 했고요. 단과 친구들은 제가 원서를 다 써줄 거예요. 그리고 기숙학원 그 재종반, 시대인재 재종반 친구들은 나서서 하니까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해주기로 했고요. 지금 스케줄은 대치시대인재, 그리고 중계학림, 목동시대인재, 분당시대인재, 그리고 시대인재 재종 이렇게 스케줄로 나가고 있고요. 요거 번호를 하나 가져가시면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목동에서 설명해 들었던 부모님이신데 또 막상 댁에 가시면은요, 나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고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은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혹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어서 못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되세요. 어떤 어머님들께서는요, 1차 수시와 2차 수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십니다. 1차는 수능 전에 보는 거, 2차는 수능 후에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많이 의존을 많이 하시게 돼서 작년에 이제 어떤 질문도 받았냐면
경희대학교에서 성균관대까지 오토바이 타고 몇 분 정도에 끊을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던지 간에 저는 그 이상의 질문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는데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던 학교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다. 아까 고대처럼 예측은 되지만 자료 자체가 나온 적이 없었던 곳은 자료가 예측은 이 정도인데 자료가 실제로 나온 적은 없었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회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오늘 남으셔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이제 같이 좀 물어보고 하시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얘기가 귀에 들려서 자꾸 못 가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 난 저런 거 궁금한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나도 궁금하네 했던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저는 잠깐 남아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